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동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두 건의 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행에 맞추어 동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대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대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행에 맞추어 동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상기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대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강현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제284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결산 개요, 세출 결산 세부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의 0.2%인 35억 5,100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27억 9,4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예산 7억 5,600만 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집행액은 29억 2,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 현황입니다. 통계 목별 집행 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발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축소 또는 미개최됨에 따라 국내 여배 등 의정활동 지원비 총 1억 5,400만 원과 의원 교류 증진을 위한 예산 400여만 원, 그리고 내실 있는 의사운영 사업 중 속기 시간 선택제 임기제 여비와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등 총 200여만 원을 불용하였고,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및 기타직 급여 1억 9,3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결산 개요, 결산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35억 5,118만 원 대비 82.3%인 29억 2,296만 원이 집행되었고 17.7%인 6억 2,8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비율이 50% 이상인 예산 항목 분석입니다. 효율적 의회 운영 중 코로나19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및 제9대 의회 개원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교섭단체 연찬회가 축소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연수를 계획했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원 및 공무원 국내 국외 여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참고인 등 실비 보상금, 자매결합 및 우호도시 방문 인사 영접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 운영에서는 속기시간 선택제 임기제 국내 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행사 운영 경비가 온나라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인력 운영 경비 기본 경비에서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파견 직원은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사유로 국내 여비는 출장 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의 불용률은 88.4%이고 불용액은 1억 7,167만 원으로 불용 사유를 검토하여 과도 불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 자료 제출 시 추가 질의 및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입니다. 작년 결산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거는 성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관한 질문을 되게 좀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사무국에도 이번
그 결산 자료를 보고 그 성과 보고서 위주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회 사무국의 성과 지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6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정량 평가가 또 적합한 지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량 평가가 적합한 지표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입장에서 정성 평가를 좀 늘렸을 때 있는 좀 어려움, 또 부서 차원에서 좀 보충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과 지표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정량 평가로 하는 게 정량 평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목표 달성도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진취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성과 지표가 있고, 이 측정 산식은 현재는 각종 의정활동 지원 계획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추진 및 내실 있는 의사 운영 같은 경우도 측정 산식이 각종 의사 운영 관련 계획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말 그대로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성과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무조건 달성률은 사실 100%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 지표에 나온 대로 의정 역량 강화라고 했으면 사실은 의정 역량 강화가 좀 되었는지에 뭐 전후 비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라 한다면 또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좀 개선 방향,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측정 산식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작성만 해도 달성되는 그런 지표라고 좀 여겨집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초의 성과의 목적에 맞게 뭔가 이제 그 지표를 설정하는데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성과계획서 안에도 따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혹시 맞을까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한가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홍보 극대화 같은 경우도 이제 교부 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뭐 결산 때도 또 새로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이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우리 안양을 비롯한 단순히 이제 교부 횟수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좀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의회 홍보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좀 특정하는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 또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상 이제 성과 지표로 이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이것도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더 좋은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국장님한테 따로 성과 보고서 집행 내역서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이번에 뉴 미디어 홍보 담당을 새로 뽑았는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안양시 유튜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쇼트도 이제 올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의외로 이제 일반 홈페이지 저기 유튜브 다른 5분 발언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윤호동 의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그 직원이 뭘 할 것인가를 알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기본 계획, 그러니까 홍보 운영 계획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력이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의회에 그동안 그 유튜브에 어떤 쇼트 올리는 거라든가 그런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의 어떤 질적 향상을 그 직원의 이제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의회의 전반적인 활동, 그 다음에 위원회 각 그런 어떤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직원의 어떤 그 역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뉴미디어 홍보 담당이 채용됐다는 걸 저도 느낀 건 유튜브를 보고 느꼈고, 이제 없던 유튜브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배경 채널 아트도 생기고 로고도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온 2개 영상이 이제 그 청소년 의회 관련 홍보 영상, 그리고 강릉 산불 성금 전달한 영상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유튜브에 그 썸네일도 들어가고 조금 더 감각적으로 내용도 변한 것 같아서 아주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어쨌든 담당 물론 이제 팀에서도 같이 돕겠지만 업무를 보는 주무관은 한 명일 텐데, 아마 이 영상 작업이라든 여러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따로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뭐 장비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걸 따로 듣진 못했지만 부장님께서 먼저 잘 챙겨주시고, 혹시 네. 예산적으로 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와 소통해 주셔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의회 홍보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이제 채용이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공고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종 정책지원관이 아마 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4명의 정책 지원관이 이제 의원님들 이제 배당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목표는 이제 5명인데 이제 1명 정도가 그 적임자가 없어서 한 4명으로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총 8분으로 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회별, 그다음에 정당별 이렇게 안배를 해서 의원님 2분당 1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질 않아서 뭐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된 거는 아직. 알겠습니다.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세부적 운영 방안도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양측 교섭단 대표 등과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곽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강영 국장님. 하여튼 2022년도 살림 잘 하셨고요. 지금 우리 곽동윤 의원님께서 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원래 이번에 5명을 뽑기로 했는데, 딴 데 뭐 지금 보면은 그냥 정책지원관에서 분야를 나누지 않고 했는데, 우리는 3명, 1명, 1명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분야를. 특별한 뭐 그런 뭐 물론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한 건 아는데, 다른 대학 좀 달라서 이번에 그런 해서 한 분이 지금 결혼이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일반 행정 분야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전문 분야 쪽에 의원님들을 지원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직, 토목건축 시설직에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1명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채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쪽에 인적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쪽이 조금 응시율이 좀 저조해서 그쪽은 좀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자격 미달로 그럼 사회복지 분야가 안 된 건가요? 그 이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시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저희 예측이 이제 빗나갔죠. 그만큼 그 사회복지 파트 분들이 응시를 안 하니까요. 생각보다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자격 보유자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저희도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의외입니다. 네.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지원관을 그렇게 뭐 분야별로 뽑는다는 것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아주 전문가를 원하는 것보다는 와서 의원들과의 그 손발을 맞추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여태까지 이렇게 분야를 나눈 시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기야 되면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배우면서 이분들이 아주 전문 지식은 안 갖춰도 의원을 보자 하면서 그 뭐 자료 수집해서 뭐 만들고 이렇게 또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물론 뭐 고민을 하셔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럼 또 사회복지 분야를 또 뽑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의 가능성을 놓고 한번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것 같네요. 아무튼 네. 뭐 일단 예산도 있고 인원이 원래 10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은 많고 한 명도 좋은 분 또 이렇게 선발해서 해주시기 하여튼 바랍니다.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 역량 개발비라고 이제 1,500만 원이 서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지출이 이제 220만 원에서 물론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금액 1,500만 원 이런 게 의원 개인당 이렇게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풀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원분 한 분당 50만 원씩 할 수 있는 것은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이제 거기에 이제 책정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예. 그 MOU 체결한 그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세미나하고는 별도로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뭐 결산 기법, 예산 심의 기법 이런 거 할 때 지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을 갈 때 이 개인적으로 가시는 건 이 항목이 아니고 항목이 아니고요. 우정 운영 공통 경비에 경비에서 별도에 거기에 이제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 항목은 아닙니다. 그럼 의원 역량 개발비는 이거는 뭐 저기 저희가 대학 총괄적으로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예.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아, 때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만 공통경비로 하는 들어가는 사업이 건가요? 아, 아니 제가 제가 좀 잘 몰랐네요. 의원 역량 개발비가 그 의원들이 이렇게 교육 가는 그 여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의원들한테 사실 뭐 재윤정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 그 교육이 있다고 와요. 뭐 2박 3일 어디요, 뭐 부산제도 그래서 물론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이 교육은 참 이게 충실한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신청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우리 바쁘시겠지만 의회에 좀 요런 그 교육의 내용의 질이나 그런 거를 쭉 보면은 이제 갔다 오시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이었다 한다면은 뭔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요런 교육이 있는데 좋은 곳 그 뭐 교육 여비도 있으니 가실 분들 좀 이렇게 해서 함께 가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해요. 네. 너무 많은 게 오고 이게 뭐가 뭔지 막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의 그 역량에 맞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복지 분야도 있고 결산 분야도 있고 뭐 운영 분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은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도 받으러 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교육을 가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거고 늘 보면 연말에 거의 몰려서 막 제주도 갔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원들이 꼭 받아야 될 거 뭐 이런 분야를 한번 의회에서 좀 추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행사 실비 지원금은 시민의 의견 청취 토론회 추정금 사례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청취했을 때 행사 실비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나 그래서 행사 실비 지원금이 374만 원인데 집행 사유 미발생 속에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게 말인가요?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원님 그런 공청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의원님 주관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민간 분들 전문가 분들 이렇게 참석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외부인을 부르고 그냥 와서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서 소정에 그래서 이 수수료 전문가들 개념으로, 수당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의회 행사 운영비 있죠. 예, 제가 지난해는 이 어린이의회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해서 같이 했었는데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이의회가 끝나고 어린이의회에 관련돼서 거기서 도출됐던 어떤 좋은 의견이나 뭐 이런 게 뭐 홍보가 됐던 거나 뭐 이렇게 저기 뭐 방송이 됐다거나 그런 예가 있나요?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지게 그거를 갖다가 반영시킨 적이 있나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의회를 홍보 보도 자료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 어린이 의회를 하고 했을 때 어린이들한테 그런 좋은 그 제안도 나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이들 발표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발표와 제안으로 그냥 끝나냐 아니면 이걸 갖다 진짜 홍보도 하고 어떻게 좋은 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기 움직임이 있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회 의원들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때 저도 받았는데 그러고 왔다가 가고 그걸로 그냥 끝인가 그 얘기를 여쭙고 싶어요. 그 제가 언젠가 네. 이거 어린이의회 것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네,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건의한 거라든가 그 피드백이 돼서 개선될 거거나 반영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아직 어린이의회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응? 어린이의회의 청소년의회죠. 어린이의회 초등학생이었어. 의원님께서는 지금 초등학생 어린이의회 했었잖아요. 저기 작년에. 의원님, 청소년의회든 어린이의회든 어린이는 어린이의회가 아니고요. 어린이는 견학이에요, 견학. 초등학생들이 본회의 아닌데. 방청하고 견학하는 부분이고 수련관에서 별도로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의회 행사 운영비는 그 청소년에다 주는 청소년 수련관에 준 돈이에요? 별도로 청소년 의회를 그럼 어린이 의회를 청소년 수련관을 할 때 우리가 지원 안 되나요, 돈이? 해주죠. 안 해줘요? 아, 확실하게 난 어린이 의회 이거 키고 계셔. 의원님이 참석하셨던 거는 아마 그 동안청소년 수련관에서 네. 그 여가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어린이의회에 참석을 하셨던 거로 전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부분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청소년 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 의회에는 동안수련관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의회는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그 참석을 아마 2개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린이 의회만 했었어요. 그 청소년 의회는 저희들이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 이제 그때 제안됐던 것들은 그 시에 이제 부서에 요거 이제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이제 검토해달라고 이제 보낸 게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의회 같은 경우엔 그 동안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부분을 시의 이제 그 담당 부서에 그 어떤 그 제안 사항들을 이런 것들이 왔으니까 검토해달라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제한사항 검토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회에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했다. 그럼 뭐를 절약하자. 이런 좋은 슬로건이 나왔으면 이거를 시에다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끔 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나 어린이 그 저기에다가 이런 데 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고 뭐 확대해서 뭐를 해줘야지. 그냥 그걸 끝나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 뭐 시에다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큰 정책이나 그런 거, 아니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이제 알았고요. 그럼 이거 어린이 의회라고 쓰지 말고 청소년 의회라고 쓰면 안 돼요? 항목을 꼭 이렇게 예산 과목 세부 사업에 어린이 의회라고 써야 돼요? 지금 그 의원님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어린이 의회였다는 거예요. 어린이 의회에다가 명칭이 됐다가 작년부터 청소년 의회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던 동일한 사업이라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바뀐 거겠지. 그러니까 작년 그죠. 명칭은 작년부터 바뀌었고 이제 올해는 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랍니다. 그럼 어린이 의회란 그 항목은 없고 청소년 의회로 들어간 건가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의회는 올해는, 완전히 네, 청소년 네. 수련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뭐 어린이 의회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고 청소년 의회로 표기가 된 거예요? 올 아니, 예산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결산이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네, 네. 그때는 어린이 의회의 명목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이게 명칭이 청소년 의회로 됐다는 말.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어린이 의회라는 없어요. 명칭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청소년 의회를 해서 청소년 의회를 언제 어떻게 어떤 의회에 들어가고 요번에 청소년 의회 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다 그 공람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 난 이것도 어린이 의회 들어갈 때도 아니 그 들어올래요? 말아 누가 얘기했던가 그래서 그래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청소년 의회가 언제 어떻게 열리는데 대상은 어떤 청소년들이 오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 다 같이 했다가 인원이 정해지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다 비공식적이에요. 예, 지금 확인해 보니 의원님들한테 공지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게 뭐냐? 예. 그럼 뭐 청소년 예, 의회가 있는지 잘못했습니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작년에 어린이 의회도 누가 얘기했던가 이런 거 있는데 들어가요. 수당도 준대서. 아 참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나 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청소년 의회를 한다 뭐 한다 뭐 뜻이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공고를 해갖고 뭐 5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하여튼 이번에 순차적으로 5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회의한다 이런 게 해야지. 그냥 누구 얘기하면 너도 들어와 그래 네. 같이 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의원님 하여튼 잘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호 의원입니다. 부장님, 지금 이제 김보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이제 어린이 의회 운영이고 이제 청소년 의회 운영으로 바뀌었는데 안양시 의회에서 이거를 배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라나는 그 꿈나무들에게 어떤 민의 전당에서의 어떤 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를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안양시의회에서 이런 목적으로 어린이 의회를 운영해 왔어요. 작년도 2021년도 결산 보면은 의회 결산 승인의 건 보면 시정 요구서에도 안양시의회 어린이 의회 관련된 시정된 요구사항이 있어요. 아세요?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거기까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상 승인의 건 해갖고 안양시 의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의회의 제한된 사항을 각급 학교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작년도 결산 때 나온 얘기인데요. 각급 학급에 지금 이제 청소년 의회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홍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 또 자료를 한번 아니 작성을 그러니까 해서.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 말고도 제가 또 하나 보면 하나 이제 그 결산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해 갖고 나온 거 시정 요구서를 보면은 도서관 관련돼서도 하나 지적된 게 있어요. 예, 의회. 예. 의정자료실, 의회 도서관이라고 해야지.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된 부분은 숙지는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의정자료실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일단 말씀드려서 개선을 했죠. 개선. 작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서 시정 요구서 의원님들이 그 얘기한 그 내용 관련돼서 어떻게 그 진행을 했는지 방안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여튼 홍보든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이 아니라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의회 지금 이제 올해 우리가 22년도 집행부도 이제 내일서부터 결산 심사를 하지만 의원님들이 소통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뿐이야 이게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중에 윤회동 의원님이 얘기한 것 같다, 김보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의회 운영에서 의회 관련된 지적이 됐던 뭐 정책을 제안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2년도 회계년도 그 21년도 거 결산했는데도 시정 요구서 의원님들이 말한 그 요구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도 현행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현황이라든가 향후 이 일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그 말씀하신 의원님들이나 그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서로 소통이 돼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새로 존경하는 각동현 우리 대표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오르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일단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 결산 끝나고 나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또 요구사항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 위해서 이게 예의가 하는 거지 그냥 뭐 요거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뭔가를 그냥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항상 그 소통해 주시고 그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향후에 오늘이 아니라 향후에 그 서면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의원님들 답변에 설명하신 잘 들었고요. 그래도 궁금한 게, 아까 뭐 정책관 이제 면접을 봤는데 원래 10명이 있는데 9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5명을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그럼 모집이 안 된 거예요.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일반 네 행정 명으로 파트는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네네.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설직하고 이제 사회복지직에 이제 응시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적다 그랬다는 보니까 얘기죠. 사회복지 쪽에는 이제 저희가 임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무조건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또 예, 괜찮은 직원이 그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면접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여기 보면은 이 표창 케이스가 12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표창 케이스라 하면 누가 주는 의장님이 주는 표창의 케이스비가 이렇게 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표창 케이스는 어떤 걸로 주로 들어가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게 지금 단가가 예, 제작 그게 단가가 얼마 얼마인지 정도 돼요? 모르지만 그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식으로 돼 있는 걸 말씀. 액자로 돼 있는 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상장이어서 단가가 음. 낮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음. 액자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드 톤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어서 배당 가격이 음. 어, 네, 그러면 1년 모으면 그 정도는 되겠네요. 네, 나는 책자식으로 이렇게 네.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보면 이 토론방이에요. 시민 의견 청취 토론방 아래층에 1층에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 나간다는 사례금이 나가는 게 어떤 거기에 참석한 분의 사례금? 그러니까 이제 시민 토론방에서 이제 무슨 토론이나 네. 공청회 개최할 때 이제 전문가 패널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러면 참석 실비 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청 시민 의견 청취면은 시민들 모아놓고 전문가를 모아놓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주관을 해서 모신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그냥 뭐 대관을 해서 대부분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예, 많이 했어요? 이제 음, 그런 것들이 행사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행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응? 코로나가 작년에는 코로나가 때문에 이거 이제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나간 예. 거는 뭐예요? 거기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연자 사례금만 이게 이 비용으로 쓰는 거죠? 지금 이게 책정돼 있는 게. 예. 지금 이제 이게 사례금이라- 일문일답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제가 곤란해요?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할 그러면 수가 없습니다. 예. 사례금을 그분들을 얼마 정도나 드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15페이지거든요. 1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시민 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금 사례금은 200만 원 다 그냥 불용된 거예요. 행사를 안 해서. 그럼 6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6페이지요? 페이지. 응? 아니 여기 봐 여기. 사례금은 그래서 난 사례금을 준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그러면 코로나 때만 그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준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용된 그 거죠. 전에는 계속적으로 계속 좋았던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인가 그럼 올해 했었나?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올해 했나요? 올해죠? 올해 네, 했어요. 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관 시정 요구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사무국에 이제 이런 특성상 사실 질의하는 의원님들은 여러 명 계시지만 답변하시는 분은 사실 국장님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위원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또 얻으시고 그리고 사실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업무 특성상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하게끔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요 불용역 발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 예산 중에 의원이 한 명 줄면서 하반기에 이제 의원 여비부터 해서 1인 몫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고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미집행해서 발생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에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 수당을 이제 의회직과 그리고 파견직에 따라서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처음 개정되다 보니까 의회직과 파견직 상관없이 의회 사무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편성했었는데 많은 불용액이 그래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작년 이제 2회 2차 정례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중 편성해서 이제 저희 예산 심의 중에 삭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언뜻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근데 기본 경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적혀 있는 불용 사유만으로는 86%가 집행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세출 예산 집행 내역서 21페이지는 전체 국내 여비가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1,1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장 감소가 정말 이 7,500만 원 불용의 전체 원인인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국내 협의가 전체 부서마다 지금 많이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출장 간 것만 이제 출장 여비를 달도록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개선이 되면서 이제 출장 횟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온 것만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를 획일적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걸 가정해서 뭐 월 한 20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예산액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에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로 출장을 달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지만 출장을 달고 가서 허위적으로 지출되는 사례들이 있는 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의회 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제가 오기 전부터 정착이 된 듯한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뭐 일처럼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원들이 그걸 준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이제 출장 업무가 많지 않은 의회 사무국의 특성도 분명히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진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가 제가 이번에 결산 이제 도사 관련된 거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동을 좀 봤었더니 동도 그렇고 시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시간내하고 국내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불용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동을 봤더니 동 예산이 보통 3, 4, 5, 4인데 불용액이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쭉 불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70%, 80% 불용액이 차지하는 게 국내 여비하고 시간회였어요.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절대 공무원들이 그 국내 여비나 시간의 수당을 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또 그렇게 돼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그 불용되는 그 예산을 시에서 다른 진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듯이 남아도 그냥 시간에 국내 여비를 달아놓지 않았나. 여기서 조금 이제 전체 안양시 전체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도 우리 최영현 우리 국장님이 물론 또 잘 하시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거 책정할 때는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그게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런 불용 사유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심사 절차를 종결하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 요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이후인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정 요구서를 장경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수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 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 요구서는 의정활동 지원에 반영하여 주시고 그 진행 상황과 결과는 의원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량, 정성평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주시고 정책 사업 목표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산식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의원 역량 개발 교육 과정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전체 의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에서 운영하는 행사, 교육, 토론회 등은 의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제안사항 등 결과는 관련 부서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 사무국 시간 외 근무수당, 동네 여비는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 승인 시정 요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 요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 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시정 요구서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 내역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최강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